자, 해독에 대한 정의는 내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분석을 해보면 왜 독소에 대한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죠. 내 몸은 물이 70%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26%, 미네랄이 4%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미네랄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은 엄마의 양수하고 같은 해양심층수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탄수화물은 떡밥, 면보다는 현미나 삶은 쌀을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지방은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이나 1대4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육식 중에 소나 돼지나 닭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은 염증, 통증,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생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비율이 높은 걸 먹게 되면은 이것들이 분해될 때 염증, 통증, 혈전을 유발하는데 소나 돼지나 닭은 이 옥수수 사료를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 염증, 통증, 혈전이 늘어가는 이유는 이런 독소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의 독소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오메가3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밥도 단순 당보다는 복합당, 현미나 쌀쌀이 들어있는 이런 거를 좀 드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B1, B2, B6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은 에너지 대사에 이런 비타민제들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을 먹는 게 지금은 이제 상식화되어 있죠. 그런데 비타민을 먹더라도 미네랄이 없으면 또 안 움직여져요, 우리 몸은. 그래서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몸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내 몸을 독소를 제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지하는 작업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독소의 종류를 고객한테 설명해 보자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독소가 있고, 두 번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내부 독소가 있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독소를 알아야 되냐면 독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점점 혈액이 탁해지고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외부 독소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왜 쌓이게 되냐? 외부 독소는 근본적으로는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 오염되는 이유가 공중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하늘에 공기 중에 머금고 있다가 이게 비 형태로 내려와서 땅을 오염시킨 거죠. 그러면 땅에 나르는 작물들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의 독소가 산업의 발달, 환경 오염으로 통해서 우리 먼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계면활성제,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다이옥신,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제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 독소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알파로 된 게 세균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알파로 기생충. 이 기생충은 여러분 뭐냐면 과일, 야채를 슬라이스해서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데쳐 먹는 것이 기생충을 가장 줄이는 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유튜브에 미세 기생충 쳐보시면 나와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활성산소가 늘어나고요. 자, 그러면 내부 독소는 주로 뭐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가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영양 불균. 자, 이게 지속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 뭐냐면 뭐가 증가하기 시작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O2-라는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독소, 내부 독소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이 독소의 특징을 인식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소의 특징은 뭐냐?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큰 패턴을 빨리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독을 정의하려면 내 몸을 분석해 봐야 되고 이 독소 분석을 해 보시려면 외부 독소하고 내부 독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독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알게 모르게 쌓여간답니다. 이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를 내자라면 긴가민가, 아리까리, 애매모, 알쏭달쏭 네, 이런 용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너무 쌓여가다 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독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의 몸을 뭐냐면 세포에 염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음식 독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거는 실제 독소죠. 자, 이런 것들이 세포에 쌓이면 염증, 폐이면 궤양, 유전자 손상이 되면 암으로 가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독소의 종류를 이해하고 독소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우리한테 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항산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의 식품을 드시지 않으면 결론은 고지혈증에 노출된다. 자, 요거를 고객한테 설득시켜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이 해독 기간에 과부합니다. 자, 왜 해독 기간이 과부하에 걸리는가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독하는 기관들은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1차적으로 음식물이든 외부 독소든 이제 장에서 일단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화 흡수 배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성들이 클렌징 안 하고 에센스 바르신 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 배설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 독소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얘가 문제가 생기면 변비가 돼요. 변비가 쌓이면 숙변이 일어나요. 이게 제거하지 못하면 장내 가스 증가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화 흡수 배설의 문제에서
뭘 일으키는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독소가 전부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죠. 그러면 간의 해독 기능,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집니다. 장, 간 이런 기능이 떨어집니다. 해독 기간은요. 왜 그러냐면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은 이제 폐쇄리 문제가 생겨서 변비, 숙변, 장내 가스가 증가하고 이 독소가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피가 왜 탁해지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장에서는 장누수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내 독소가 증가하면서 피가 탁해지고요. 간은요, 말 그대로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집니다. 자, 우리가 피가 어디서 탁해지냐면 이런 기관들, 해독 기관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피가 탁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도움이 되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신장의 문제라는 거죠. 자, 신장은 뭐하고 같냐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자, 정수기 필터와 같기 때문에 이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은 사구체 염증이 생기면서 심부전증으로 가게 되죠. 그럼 미세 염증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이 사구체가 혈관들이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장이나 간이나 신장의 문제가 반드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장의 문제는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니까 부종이라는 게 생겨요, 몸에. 그래서 피가 또 탁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피가 탁해진다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장이나 간이나 신장이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가 점점 서서히 탁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팍 탁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독소, 해독의 독소, 신장에서 여과 기능이 떨어졌을 때의 문제인 거죠.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과 기능이라는 거죠. 좋은 건 고르고 나쁜 건 배출해야 되는 게 배출이 안 돼서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장이나 간이나 신장의 문제,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독소가 해결이 안 되면 전부 피부로 배출을 해야 돼요. 림프를 통해서. 자, 배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가장 좋은 게 땀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땀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내의 독소가 점점 쌓여서 피부에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검버섯이라든가 쥐젖이라든가 지방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족욕이나 운동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독기간 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폐의 문제로 결국은 피가 또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땀으로 배출이 안 돼도 문제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의 문제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장간, 신장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고 그 다음에 폐에 쌓이면서 해독기간이 더 과거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독의 필요성은 뭐냐면 이런 독소들이 점점 쌓이면서 해독기간의 과부하의 문제를 설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고지혈증, 피가 결론은 탁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노출이 되냐면 이 세 가지를 먼저 고객한테 인식을 시켜가지고 염증, 궤양, 암으로 가는 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큰 틀을 꼭 이해를 시키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해독의 과정들을 요건 이제 기본 패턴 강이에요. 거기다가
Y를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고지혈증이 뭔지, 동맥경화가 뭔지, 그 다음에 당뇨가 무엇인지 하나씩 더 패턴으로 이어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독이 안 되면 피가 탁해지죠.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고지혈증입니다. 자, 여기다 대전제를 놓을게요. 해독이 안 되면 피가 탁해진다. 이거를 고지혈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고지혈증의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하이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자, 여러분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LDL 콜레스테롤 130 이하이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항상 외우세요. 130 이하이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나중에 외우라 그랬더니 저보고 그걸 왜 외워요 그랬는데 그래야 뭐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외워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TG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성지방 검사를 해보시면 150 이하이면 선생님들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가 탁해지는 이유,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늘어나는 이유. 자, 기본적으로는 많이 먹어서 그러죠.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를 많이 해요. 식습관, 생활습관의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갱년기장입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렇게 35세부터 점점 줄어들면서 55세에 폐경으로 접어드는데 이 기간에 이 줄어든 만큼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LDL 콜레스테롤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다가 이게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피가 탁해지는 원인이 기본적으로는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점점 막혀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지혈증이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서 음식 안에 들어있는 메치오닌이 분해되면서 호모시스테인 증가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메티오닌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원래는 뭘로 바뀌어지냐 시스테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은 피를 끈적거리게 하는 물질이죠. 자, 피를 끈적거리게 하는 물질을 그대로 뒀더니 농도가 증가하면서 뭐에 걸리냐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고지혈증도 기름덩어리가 늘어났더니 나중에 뭐의 원인이 되냐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니까 호모시스테인은 시스테인으로 바꿔주는 물질이 B6라는 물질이 있고요. 메치온으로 환원시켜주는 물질이 B9이라는 거, B12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고객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타민 B군의 중요성이죠. 여기에서는 비타민 B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비타민은 꼭 드셔야 한다. 요거를 고객한테 설명하자는 거죠.
비타민 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피를 끈적거리게 하는 물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고 결론은 뭐냐면은 피가 더 이 끈적거리는 물질이 혈관벽에 이렇게 점점 축적되다 보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동맥경화에 일으키게 됩니다. 요거를 설명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하고 이 중성지방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이것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해로운 물질,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 되고 중성지방은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과산화 지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요거는 누가 더 잡아먹냐? 이건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물질이 아니라 내 몸을 해롭게 하는 해로운 물질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해로운 물질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누가 잡아먹냐? 요거는 대식세포, 이런 면역세포로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잡아먹어서 결론은 어디다 저장을 하냐? 이 혈관 내피세포에 이렇게 죽처럼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죽상동맥경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호모시스테인의 증가, 고지혈증의 증가.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을 높여주고 중성지방을 낮춰줄 수 있는 오메가3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독소를 없애려면 반드시 오메가3를 드셔야 된다. 그래서 음식 독소 오메가6의 비율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를 고객한테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고지혈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갱년기 장애, 여성 갱년기 장애 때문에 여러분이 이소플라본, 자, 이소플라본 50mg가 어디에 들어있냐? 이번에 G50 플러스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플라본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여성들은요 에스트로겐이 35세부터 55세 사이에 이렇게 매년 1%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55세에 폐경으로 넘어가죠. 이 갱년기 장애 때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하고 분자구조식이 같은 거, 분자구조식이라고 그러죠. 거의 흡사한 게 이소플라본이에요.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이 뭐냐면 대두에서 추출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지혈증을 막으시려면 이소플라본 제제가 들어있는, 즉 에스트로겐 분자구조식 흡사한 것을 먹어주시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이런 게 증가하면, 음식 독소가 증가하면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 테마를 또 말씀드렸죠. 뼈에 뭐냐면 문제죠. 뼈 건강.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고지혈증이 시작이 되면 칼슘 유실량이 증가합니다. 칼슘 유실량 증가. 그래서 내 몸에 무슨 부족이냐?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뼈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요. 자, 피가 탁해지면요, 우리 수소 이온 농도, 폐하 7.4, 이거를 약알칼리 상태라고 그러죠. 이 약알칼리 상태에 있는 게 점점 이
뭐냐면 아래로 떨어지면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피가 탁해진다는 거죠. 고지혈증이 된다는 거죠. 자, 왜 고지혈증이 된다고 그랬더니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이게 의해서 점점 혈액이 끈적거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 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자,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이렇게 빼온다. 자, 칼슘은 이 산성화된 혈액을 알파, 뭘 해줘야 되냐? 이 칼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칼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성분이 알칼리 성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화된 거를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수소 이온 농도를 7.4로 복원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이 항상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냐면 고지혈증이 증가가 되시는 분은요, 뼈에서 칼슘 성분을 빼놨습니다. 왜? 산성화된 혈액을 다시 7.4로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뼈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뼈 건강의 문제가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나온 칼슘이 또 뭘 일으키냐?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경화를 또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뭘 일으키냐?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동맥경화, 고지혈증도 동맥경화, 호모시스테인도 동맥경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호르몬 불균형, 갱년기 장애도 동맥경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칼슘이 부족해지면 또 한 가지 질병이 또 생기죠. 뭐냐면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당뇨는 인슐린 분비에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관여를 해요. 당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인슐린 분비. 이거를 도와주는데 칼슘의 유실량이 증가해서 체내에 칼슘 부족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당뇨의 원인이 또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뭘 아실 수 있냐면 점점 우리 몸은 피가 해독이 안 되면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면 고지혈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한 번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결론은 고지혈증이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 고지혈증의 원인이 뭐냐? 자, 결론. 이 고지혈증의 원인은 뭐냐면 많이 먹어서 그러죠.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자,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TG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성지방이라고 표현하죠. 지방산 세 문자하고 글리세롤 한 문자 합해서 중성지방이죠. 이게 이제 피부 아래 쌓이면 피하지방이 되는 거고요. 내장 지방 세포에 많이 쌓여 있으면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고지혈증의 문제를 여러분이 역학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냥 고지혈증이 아니구나. 이미 몸이 망가져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형태가 되어버리냐면요. 이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이 10%, 20%, 30%. 한 보통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40%, 50%, 60%,
70%, 80% 점점 쌓이게 되면 지방세포도 뭐냐면요, 이 호르몬 분비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디포 사이트카인. 자, 아디포사이트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지방세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요. 그 다음에 사이트카인은 뭐냐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물질을 사이트카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아디포사이트카인은 뭐냐면 지방세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호르몬이 있고 나쁜 호르몬이 있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좋은 호르몬은 렙틴 호르몬이에요. 식욕 증가를 막아주니까 그만 먹어라 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 그 다음에 상처난 혈관을 복원해주는 아디포네핀. 자, 요런 거는 좋은 호르몬이에요. 자, 그런데 나쁜 호르몬은 뭐냐, 여기에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거를 유발하는 물질이 한 번에 빠져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지혈증밖에 안 걸렸는데 왜 전부 다 이렇게 질병이 나타나는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요, 지방세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일으키냐, 우리 김시원 사장님이 하셨던 몬디몰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식욕 증가를 막아주는 렙틴 호르몬, 렙틴 저항성이 생겨버린 거죠. 저게 뇌세포로 가가지고 띵동 눌러줘서 그만 먹어라 해줘야 되는데 렙틴 수용체가 이제 고장나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렙틴 저항성하고 또 하나 여기에 관련된 게 뭐냐면 그렐린이에요. 그렐린은 위장세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게 과다 분비되면 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그렐린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렙틴, 그렐린 이런 거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뭐냐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이 모든 호르몬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전체를 지배를 하려면 결론, 다이어트 비만의 핵심은 뭐냐면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비만에 더 가중화돼서 수면 부족이 결국은 뭘로 이어지냐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게 또 과로로 이어지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악행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결론,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 전부 지고 있는데 멜라토닌의 전부 물질이 또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보여요? 그쵸? 네. 멜라토닌을 지고 있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세로토닌을 또 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햇빛이에요. 햇빛을 30분 이상 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또 정상화되려면 미네랄이 또 필요한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객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로토닌이 이렇게 멜라토닌을 전환이 되려면 반드시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천연기환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수면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마그네슘이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죠.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어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햇빛을 충분히 쏘셔야 되고 트립토판이 이게 5-HTP라는 이런 물질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이렇게 전환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비타민 B3, B9, 철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B6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이 찌고 피가 탁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이라는 거예요. 고지혈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슨 부족이라고요? 수면 부족이에요. 그래서 무엇에서 다 찾아야 되냐면 결국 피가 탁해지는 원인들이 분석이 안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전부 다 체크하지 않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전체를 지우고 다시 한번 패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뿌리가 고지혈증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고지혈증에서 출발을 하고 이게 근본 원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식, 혹식, 야식, 술, 담배. 요게 이제 또 근본 원인을 차지한다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갱년기 장애에서 많이 오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고지혈증의 문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과식을 하다 보니까 자, 음식 독소 중에 호모 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하는 요 음식 독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 이거를 시스테인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뭐예요? 메티오닌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환원시켜서 쓸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가면 좋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단백질의 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비타민 B6의 문제. 요거를 다시 필수 아미노산으로 환원시켜 줄 수 있는 B9, B12의 문제. 요거를 고객한테 설명하면서 비타민 B군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고지혈증의 가장 큰 문제도 결론은 이게 뭘 일으키냐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도 결론은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고지혈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메가3의 필요성, 오메가6의 문제점, 이거를 인식시켜 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비타민 B군의 중요성, 비타민 B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제 대두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고객으로 하여금 자, 그러면 피가 탁해지면서 pH 7.4 약알칼리 상태에 있는 이 혈액이 점점 고지혈증이 진행이 되면 뭐가 되냐면 혈액이 끈적끈적한 산성화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더 탁해지는 거죠. 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피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복원하려고 7.4로 복원하려고 하려면 플러스 알파 알칼리 성분인 뭘 가져와야 되냐? 칼슘을 빼와야 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와가지고 중화를 이루게 되면 이게 다시 복원하는 성질을 혈액의 항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발동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지혈증의 문제는 뭐를 유발하냐? 뼈에서 죄송합니다.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이렇게 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골다공증. 빠져나온 칼슘이 뼈로 못 돌아가서 동맥경화. 그 다음에 혈관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칼슘 부족으로 당뇨. 인슐린 분비가 안 되죠. 자,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콩팥이 막히면 심부전증. 부정이 아니고 부전증입니다. 그 다음에 손끝 발끝이 막히면 수족냉증. 자, 여기에 수많은 147가지 질병, 닥터 올렉 박사가 말하는 147가지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설명해도 점점 내 몸은 피가 탁해져 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 발생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고지혈증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냐면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뼈 건강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건 뭐냐면 칼슘을 뺏었었기 때문에 골다공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게 닥터 올릭 박사가 증명해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식, 폭식, 야식으로 인해서 점점 무슨 문제가 나타났었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비만의 문제죠. 그래서 이 지방세포도 뭐냐면 뇌 분비 기관이라는 거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됩니다. 지방세포는. 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아까 당뇨를 일으키는 TNF-알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엔지오텐신노게. 자, 엔지오는 혈관이라는 물질이고요. 텐시노게는 수축시키는 물질이에요. 자, 이게 나중에 전환효소에 의해서 허파에서 나오는 전환효소에 의해서 뭘로 바뀌냐면 엔지오텐신으로 바뀌죠. 그래서 엔지오텐신 1이 2로 바뀌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근데 전문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혹시 전문가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동맥경화입니다. 자, 동맥경화는 PAI-1입니다. 자, 이런 물질에 의해서 피가 또 끈적거리고 나타나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전부 이 고지혈증의 원인,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갱년기랑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 비만이 또 문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서 본 게 콜라겐 부족이 와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자, 우리 몸에서 이제 피가 탁해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간 기능 저하에서 이
뭐냐면 콜라겐 합성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콜라겐 합성은 자연 노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30세가 되면요 콜라겐 합성이 점점 1%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각세포의 문제가 생기죠. 각세포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뭘로 가면 질병이 나타납니다. 자, 간기능자 콜라겐 합성 자연노화 한 각세포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질병. 무슨 말이냐면 콜라겐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관 탄성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에 미치면 혈관 질환 중에 혈관 탄성이 줄어든다. 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왜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셨냐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결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에 걸리게 되냐면 동맥경화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전체 문제가 다 뭐냐면 동맥경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맥경화 요거는 이제 죽상 동맥경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방세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에서 동맥경화. 콜라겐 합성이 또 안 돼서 혈관 탄성이 줄어들면서 동맥경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 불균형에서 수면 부족. 이게 이제 아까 멜라토닌 합성이 안 돼서 결론은 뭐냐면 동맥경화, 수면 부족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왜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를 하게 됐나 봤더니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단짠이 생겨나요.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식으로 또 욕구불만으로 폭식으로 그 다음에 야식으로 술, 담배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이런 질병이 빠지기 전에서 뭘 해야 되면 식습관,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되지 않는 거는 보수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결론은 해독이 안 되면 피가 닦이신다. 한번 해볼까요? 해독이 안 되면 피가 닦이신다. 자, 요것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동맥경화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